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어젠가 발표했나 하여간 뭐 서울의 대학엔 하나도 증원 안 했죠. 그래 경기 지역에 139명이었습니까? 하여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으로 해가지고 증원에 1,600명을 갖다가 지방에 각 지방 대학에 필수 의료가 필요한 부분, 의료 시설이 부족한 부분, 뭐 이런 데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경기의 나머지 인원을 갖다 배정하는 굉장히 아주 그 정확하게,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깊숙한 연구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환자들이 물론 이제 그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다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뭐 아주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또 2차 병원으로 가고 전문 병원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좀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돼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배분한 발표에 의사협회가 14만 의사들의 지지를 모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직업윤리를 저버리더니 급기야 의료계획을 진흙탕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는 부적절한 행태다. 이제 한국경제 22일 사설입니다. 비수도권에 정원 학대가 많은데 대해 의사협회 간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지역 완결한 의료체제 구축의 핵심 축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설명에 최소한의 논리적 반박도 없이 다짜고짜 총선령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의료체계의 중추인 의대 교수들의 오만과 무책임도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 돌입을 예고했다. 한 대학병원에선 더함도 빠짐도 없이 똑 떨어지는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은 미신적 정책이라는 사직의 변이 발표했다. 1999명이나 2,001명이야 미신정책이 아니라는 것인지 요령부득이다. 몇 명이 적당한지 견해를 밝히지도 않은 채 정부 정책을 미신으로 비하하는 데서 아나무인의 집단적 정신세계가 드러난다. 대한의학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가 의학교육과 수련체계가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 의대 수요 조사를 거쳐 증원이 결정됐고 대학 총장들은 일제히 교육 인프라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지원을 약속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필수의료 보상 확대, 10조 원 이상 투입, 전공의 연속 근무 축소, 잘한 거네요. 뭐 보니까 80시간 이렇게 돼 있던데 좀 줄여야죠. 의료사고, 법적 부담 경감 등 의사들의 핵심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그런데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한다. 누차 밝혀온 대로 정부는 물러섬 없이 의료계획에 매진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보조, 간호사 등은 이미 속도가 붙었다. 중증 응급진료 강화, 특화병원 육성, 지역 필수 의사제 같은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총선을 의식에 어정쩡한 타협에 나서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확하게 이제 우리 한국경제에서 써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제 교수분들도 25일까지만 사직세를 이렇게 운운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다른 보면 업종에 비해서 많은 그것도 사람들이 왜 자기들한테만 그렇게 요구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전번에도 한번 잠깐 올렸는데 의사들 의협의 어떤 조직이 어떤 노조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실은 공무원 노조,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그 교사들 그 노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대신 이제 그 참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않게끔 미리서 국가의 이제 정책상이라든가 관련되는 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의사 이제 공무원들은 뭐 그렇죠. 공무원은 어차피 이제 임용대학원에 근무를 하니까. 그러나 교사들은 지금도 이제 그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그 공립학교 뭐 이런 데는 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사립학교 같은 데는 기간제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중학교에 뭐 10년, 5년을 근무한다. 그럼 충분하게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뭐 시험 제도가 있어갖고 시험을 거쳐서 들어간 사람들을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사립에서는 임용 시험을 거친 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이제 봐가지고 뽑았었죠. 그런 우수한 선생님들이 거기에 이제 한 5년, 10년 있었으면은 그 정식으로 임용된 교사들보다는 굉장히 중간에 노력을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학교에서 막 5년씩, 4년씩 근무했다 그러면은 교사라도 충분하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뭐 기간제 교사로 한다든가 그 학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숫자가 아마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출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기간제 교사들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결혼하기가 참 그 결혼 결정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다시 임용될지도 모르고 다시 계약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결심한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교사 집단은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교사가 됐지만은 또 우리나라 자라나는 그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왕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전체적으로 그냥 한 5년이나 뭐 7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근무를 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정식 교사로서 발령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제 지금까지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반 기업들에서도 취직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안정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 이제 기업들이 요즘 특히나 부영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출산 자금도 주고 또 뭐 3잔 이상 하면은 뭐 주택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교사들한테 기간제라는 명목으로 뭐 아마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겠죠. 정식 교사들하고 대우에 무척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그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이런 걸 한번 그 들여다 보신다면은 바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 기간제로서 어느 학교에서 근무를 했든 간에 그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쪽 한 2년 하다 저쪽 한 뭐 1년 하다 또 찾아가서 또 1년 하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한 5년 이상 그래도 기간제로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충분히 교사로서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그걸 또 미리서 언제부터 한다 그러면은 각 사립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딱 지금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간제 교사로서 근무한 것이 총 경력이 5년이다. 내지는 뭐 7년이다. 내지는 뭐 3년이다. 이렇게 그냥 군대 생활도 3년 하면 제대 시켜주니까 한 3년 정도를 기간제 교사를 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교사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식 교사로 발령해줘야죠.
그런 제안을 지금 뭐 우리 대통령께서 보시지는 않겠지만은 뭐 이렇게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뭐 정교조라든가 또 전공로라든가 이런 조직은 없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별적으로 어떤 애안을 갖다가 전달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고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관련된 뭐 교육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 뭐 안전부라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참 공무원들이 내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뭐 투쟁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이런 모습은 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